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장사로는 역대 가장 큰 횡령 규모로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 소액 주주들과 법무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오늘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자금관리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이런 규모로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일 텐데요.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죠.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역대 정말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벌어진 건데, 아니 네. 광고에서 자주 봤던 회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싶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 뉴스를 보면서 사실 제가 그 오스템 근처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옥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런 회사가 이런 상용 거의 91%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이런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저도 사실 믿기지 못하겠고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땐 교과서 나올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희대의 정말 사건인데 네네.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 회사의 자금관리팀장이 무려 1,880억, 회사 자기 자본금의 92%를 횡령했습니다. 네. 거의 다 횡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나 되는 회사예요, 사실. 큰 회사예요. 네, 큰 회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사실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한 1,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추이가 나오는데 한 1,341억 원 추정치입니다. 작년.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를 영업이익 추이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성장하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금관리팀장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또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네, 1,430억 원어치 샀다 팔고 뭐 금괴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타기도 하고 와, 정말 화려합니다. 투자 내역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식화됐지만 회사가 이걸 몰랐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모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능하냐? 왜냐 그러면 이게 5% 이상 특정 정보를 보유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걸 의무적으로 지분을 공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진세미칼 이거를 5% 이상 넘어갔을 때 얘 누구냐라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시장에서는. 그래서 혹시나 가상화폐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한 사람 아니냐 했는데 슈퍼개미. 예, 슈퍼개미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아직 밝혀진 상태는 아니지만 동일인일 수도 있다. 예,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죠.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동일인이 된다 그러면은 더 문제가 커지는 게 10월 초에 샀거든요. 10월 초에 이 동진세미칼 주식을 샀는데 그러면 10월 이전부터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3분기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무제표도 다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게 가능해? 이게 정말 가능한 사건이야? 라고 지금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조사가 지금 되는 거 나올 때마다 아니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왜냐하면 상장된 회사고 감사를 되게 주기적으로 맞습니다.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불과 한 달 전에 또 다른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서 회사 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네.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그 회사에 회계 팀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시장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공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감사실 인원이 원래는 한 22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년 줍니다. 감사실 직원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 11명으로 지금 공시가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감사실에 위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시 자료만 봐도 이제 알 수 있고요. 감사라는 게 사실 이사를 이제 견제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네. 전혀 이런 감사의 어떤 시스템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사실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진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동안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라는 회사를 이제 우리는 발견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정말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당국 역시 이 맞습니다.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심되는 거래는 사실 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법인 돈에서 개인 계좌로 움직였잖아요. 네. 이게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주기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융권에서 우리가 금방 얘기하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이게 데이터를 넘깁니다. 의심스러우면은. 네. 그럼 여기서 이제는 FIU에서 뭔가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수사기관으로 자료를 넘겨요. 근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금융권에서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거래은행도 문제가 좀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와. 뭐 FIU 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련 내용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수사기관에서는 나는 뭐 우리는 FIU에서 전혀 받은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감사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면 그제서야 조금 논란의 전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더 큰 문제가 네네. 이런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고 당국은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했지만 네. 지금 뭐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네, 제한적이죠. 뭐 경찰에서 일단 1차적인 수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번 공시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3분기 재무제표를 아마 수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재무제표를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수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감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뭐 금융권에 이제는 검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금감원에서 아직은 나서기는 좀 시기상조고 경찰 수사가 끝난 다오고 그다음에 3분기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감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스케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은 지금 애가 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회사 한국거래소가 네. 24일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주식 거래가 정상화되더라도 주식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떨어지는 거 보는 소액 주주들은 정말 마음이 아플 거거든요. 1월 3일 딱 장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공시자를 보면 8시 35분에 딱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양분돼 있습니다. 워낙 아까도 영업이익 보셨잖아요.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건실한 회사예요, 사실. 영업이익만 본다 그러면. 그리고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상승세였죠. 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1위 기업이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5위 기업이거든요. 임플란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네. 임플란트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가치가 여전하다라는 부분과 한 부분에서는 이제는 뭐 만약에 주식 거래가 개장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매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펀드가 문제인데 사실 이 줄줄이 지금 손절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아놓은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국내 펀드만 106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사실. 이게 만약에 개장을 하고 나면 개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펀드부터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세를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던지면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면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과연 실질 심사에서 대상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대상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들어간 상태인데 이게 15일 걸립니다. 네. 한 번 더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6주는 묶이게 됩니다, 지금. 와. 그리고 만약에 실질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1년 동안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돈이. 뭐 상장 폐지설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대로 일부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 주주만 2만여 명이 육박하는데 이들의 피해 구제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소송을 사건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연 변호사 잠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이제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 주주들을 모집하고 계시는데 현재 몇 명이나 지금 신청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어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오늘 6시 기준으로 약 700명 가량의 주주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해 구제에 동참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주주들이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지금 회사의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나 다음 달 뭐 진행 예정인 회계 감사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회사의 배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공시까지 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통상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를 하는 회사에 횡령 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의 횡령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반복됐던 행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 이 회사는 현금이 많다고 하면서도 차입금도 많고, 공시 자료를 보면은 다수의 해외 법인과의 거래도 있고, 회장 개인도 상당한 차입금을 갖고 있는 등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향후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회계 부정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회사의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왔다면 이것 또한 회사의 부실 공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공시 자료상으로는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에 내부 통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네.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서 임원이 책임이 인정이 되더라도 주주들에게 직접 배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소송은 주주대표 소송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의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소송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의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직접 주주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사실관계가 조금 더 드러나면 이 부분을 선순위로 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지금 가장 급한 게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는 건데 회사 측은 1,500억까지는 회수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스케줄이 안 나왔어요. 이게 말만 했지 구체적인 어떻게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따져만 봐도 그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회수된 게 한 308억 원 정도의 금괴는 이제 회수가 됐고요. 근데 전체 금괴가 보면 한 651억 원 정도의 금괴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회수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잔고가 남아있어요. 주식을 팔고 매도하고 한 55만 주를 팔고 남은 잔고가 한 252억 원. 요거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따져봐도 아직은 한 1,000억 원 정도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수사 결과 나야 알겠지만은 아마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거나 아니면은 금괴 행방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차명으로 아마 부동산 쪽에 투자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소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계산상 따져본다 그러면 과연 전부는 다 회수는 못할 거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럼 21년도 아마 사업 보고서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경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